안녕하세요. 호주 생활의 이런 장점에 이어서 이번엔 단점을 제가 하나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호주에서 물론 한국 생활보다 직장 생활에서 좀 자유롭고 좀 위계 질서 이런 게 훨씬 덜하긴 하죠. 물론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간호사 일밖에 안 해봤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직종은 잘 모릅니다. 제가 간호사 일만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막내면 한국에서는 이제 먼저 막내가 가가지고 물품 카운트도 하고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뭐 다른 직장도 다 그렇겠죠.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또 막내가 억울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좀 좋은 선배님들을 잘 만나면 좀 되게 으쌰으쌰하는 문화 같은 것도 한국은 되게 좋거든요.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는 좀 좋은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되게 좀 잘 챙겨주고, 막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억울한 것도 얘기도 하고 다 들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힘든 듀티를 같이 했을 때 끝나고 가가지고 같이 회식을 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푼다거나 좀 그런 걸 다 들어주기도 하고, 좀 위에 선배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챙겨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뭐 진짜 못 살게 굴거나 뭐 그런 진짜 못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긍정적인 편. 이제 좀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을 때 좀 그렇게 잘 도와주고 챙겨주는 선배를 만나면 그런 부분은 한국은 되게 직장 문화에서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호주나 이제 해외를 생각하면 서양권에서는 훨씬 더 프리하고 위계질서가 덜하고 뭐 굳이 인사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막내로서 먼저 와서 막 물품 카운트 할 일도 없고 그런 건 맞지만, 은근 사회생활이 또 호주도 은근 중요해요. 오히려 지금 와서 한 2, 3년 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무서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장점들도 있지만 이게 물론 제가 한 직장에서 꾸준히 평생 여기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제가 다른 직장에 일을 한다거나 다른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직장에 이제 지원서랑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호주에서는 직장을 구할 때 무조건 레퍼리가 필수예요. 추천서가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직장에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퍼리 따라서 이게 또 솔직히 핫불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퍼리를 매니저나 보통 좀 상사나 위에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면 저희 병원의 매니저, 한국으로 치면 수선생님,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추천서 해주실 수 있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매니저가 그럼 해줄게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매니저의 이메일이나 번호, 이름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직종이 어떤지 이제 우리 병동의 매니저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걸 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병동에 뭐 이직을 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그럼 그쪽에서 인사과에서 그 매니저한테 따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요. 저는 못 보는 거죠. 그럼 그 매니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얘 레퍼리 체크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얘는 평소에 어땠니?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고 막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병원마다 뭐 회사마다 되게 다를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이메일을 따로 보내요, 인사과에서. 그럼 그 매니저가 알아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에 대한 코멘트나 이제 그런 평들을 작성을 하고 뭐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시 인사과로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못 보는 거죠. 어떻게 그 매니저가 나를 평가를 할지. 그러니까 이게 평소의 사회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같이 베드사이드 널스들이랑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한국이랑 똑같아요. 위에서는 어떻게 제가 일하는지 다 듣고 보고 대충 봐도 다 알거든요. 대충 알더라고요. 다 대충 얘가 어떻게 일하고 제가 어떻게 일하고 이런 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보는 눈은 다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 사람 사는 게 진짜 똑같은 게 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충 일하고 그런 걸 뻔히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가 그렇게 뭐 잘못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놓고 앞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대놓고 그렇게 혼내지 않고 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불려가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교육간호사가 나를 불러. 그러면 왜? 이러면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면 며칠 전에.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이게 혼내는 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한국이었으면 바로 그냥 그 앞에서 혼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다음부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혼나고 죄송합니다 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호주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혼나고 이런 대놓고 인신공격이나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고 혼내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뭐라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뭐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나는 잘 몰라. 근데 뭔가 쎄해. 근데 보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상 저한테 대놓고 와가지고 너가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육간호사가 나를 불러 뜬금없이. 알고 보니까
같이 일했던 그 듀티 때 어떤 애가 매니저한테, 내 매니저나 뭐 널스인 차지한테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매니저한테 얘기해. 그럼 매니저가 교육간호사랑 얘기를 해.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교육간호사가 나를 불러. 그럼 나는 갑자기 응?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너 무슨 일 있었다며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뒤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뒤에서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느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되게 눈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나한테 이제 내가 혼나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 내가 진짜 못했구나. 내가 진짜 일이 엉망으로 했구나. 나를 진짜 완전 지금 혼내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혼내고 울고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리프팅이 되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혼내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나 그냥 눈치만 되게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옆에 간호사 아이가 같이 있어. 그럼 괜히 또 막 아니고 내가 괜히 또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며칠 있다가 또 불려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호주 간호사 생활하면서 얘가 루틴도 알고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또 아는 건데 일한 지 뭐 한 거의 3년 되기도 했고 학생도 받고 실습 학생도 받으면서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괜찮긴 한데 초반에는 그런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뒤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눈치만 되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메인은 레퍼리 얘기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좀 추천서를 제가 이직하거나 부서 이동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추천서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병원에서 진짜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진짜 골 때리게 했어. 엉망으로 했어. 그리고 퇴사했어. 막 퇴사하고 솔직히 이직한다고 해서 솔직히 뭐 아름아름 뭐 아는 사람 건너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추천서를 준비해야 하진 않잖아요. 호주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만두고 지원 자체는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회사에 내가 이 회사 전화해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때려쳤어도 다음 회사에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어떤 지원하려면 레퍼리 자체를 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내가 이 전 회사에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진짜 평판이 안 좋았으면 지원 자체도 힘들 수 있다. 라는 거. 레퍼리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은근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평판이 어떻고 이런 게 좀 되게 은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더 무서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또 느꼈던 게 은근 앞뒤가 좀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호주 올 때 전혀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외국 간다 하면 보통 미국으로 많이들 가고 좀 이렇게 호주 문화가 어떻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주 갔을 때 되게 코카 사람들 행복하고 자연 친화 되게 해피 사람들 친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나라라고 막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이제 동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막 엄청 막 안녕 너 괜찮아 이러고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종종 와가지고 너 괜찮니 확인하고 잘 하고 있니 뭐 문제 있니 궁금한 거 있니 이러면서 되게 앞에서 막 웃으면서 항상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친절하지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뒤에서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회사도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희는 좀 간호사 좀 특성상 뒷말이 좀 나오긴 하는 문화긴 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인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인기를 진짜 똥같이 받으면 좀 사실 열받잖아요. 얘가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제대로 안 해놓고 이렇게 가면 좀 열받고 사실 일을 제대로 안 해놨을 확률은 신규가 일을 제대로 안 해놨을 확률이 높고 그럼 내가 그 인계를 받아야 되고 특히 약간 인계를 주고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좀 뒷말을 좀 나오기가 쉬운 시스템이긴 한 것 같아요. 좀 모여서 이제 막 야 얘가 일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아냐 얘가 인계를 어떻게 줬는지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계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뽀록나잖아요. 이렇게 말 설명을 막 할 때 뭐 이런 검사를 왜 했고 그래서 수치가 어때서 뭐 그래서 어디 팔로업을 보기로 했고 대충 뭐 엄청 자세히 호주에서 한국만큼 자세히 뭐 인계를 주진 않더라도 대충 인계 받다 보면 얘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좀 뽀록나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는 진짜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얘는 이렇게 환자가 이런데 혈압도 안 쟀다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검사를 이런 이유로 했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저런 이유로 이 검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좀 대충 인계를 받다 보면 얘 지식이 좀 뽀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진짜 쉬운 의학 용어를 책도 아니게 모른다거나 좀 그런 것들 좀 그러면 이제 약간 뒤에서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 친한 애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계를 주고받다 보니까 좀 뒷말이 나오기 쉬운 그런 직업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앞뒤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너무 상냥해서 너무 착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브레이크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룸이나 이렇게 따로 몇 명 모여있을 때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특히 신규 뒷담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무서웠던 게 한국은 신규 뒷담을 하면서 앞담도 하고 뒷담도 하잖아요. 약간 대놓고 나는 네가 싫다 이게 너무 명백한데, 근데 호주는 약간 앞에선 티가 안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엄청 친절하고 막 상냥하니까 되게 나한테 잘해준 애 좋다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내 뒷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처음에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애들 상냥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들도 앞에서는 되게 사이좋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는 또 막 바로 돌아서서 막 또 뒷담하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애들은 좀 유독 좀 입상이고 그런 애들이긴 한데,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되게 좀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도 막 일본 사람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일본 사람 못 믿는다, 앞에서 친절하고 뒤에서는 막 뒤통수 친다, 막 그런 얘기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약간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되게 친절해, 엄청 상냥한데 뒤에서는 또 뭔 얘기를 할지 모르는. 근데 솔직히 뭐 얘기하든가 말든가 내 알바야? 솔직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앞뒤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한국은 좀 대놓고 혼나고 너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가 한국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명백해요. 한국은 굳이 내가 진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스몰톡을 진짜 재밌게 막 웃으면서 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호주 애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좀 내가 별로, 누가 봐도 얘가 얘를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엄청 막 얘기도 잘 하고 웃으면서 스몰톡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게 얘네의 사회생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런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건가 생각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얘랑 나랑 진짜 오래된 친구 관계거나 밖에서 막 병원 밖에서도 만나가지고 막 밥을 먹고 엄청 몇 번 만나고 얘기하고 진짜 완전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완전 100% 믿을 수는 없는 느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좀 뭐 일 있거나 뭐 얘가 좀 사고 치거나 좀 얘가 그렇다 하면 널스인 차지한테 가서 바로바로 좀 꼰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한국은 막 너무 이르거나 좀 이런 사람들 조금 안 좋게 보고 묵묵히 열심히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애들 좀 좋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약간 제가 볼 때 열심히 묵묵히 일한다고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막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누구를 꼰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막 가서 일단 얘기를 해야 돼. 막 얘기를 해야 돼. 어쨌든 가서 묵묵히 혼자 일한다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가가지고 널싱 차지들이랑 누구를 뭐 농담을 한다든지 뭐 말을 어쨌든 가서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근데 저 이렇게 그런 문화라는 걸 저도 아니까 이제 갈수록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뱅크널스가 이제 한번 왔는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정규 스텝 멤버가 아니라 이제 그날 저희 병동 애들이 식립을 많이 썼다거나 멤버가 모자란다 하면 뱅크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하루 그 시프트 8시간 9시간만 떼어주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일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진짜 이 환자 1대1로 지가 잘 봐야 되는 환자인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속 막 어디 돌아다니고 막 이러길래 제가 널싱 차지한 데 가서 꼰질렀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던 다른 호주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꼰질렀는데, 이제 그 친구 앞에서는 전혀 티도 안 내죠. 그 친구 앞에서는 완전 친절하게 하고 다 알려주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뒤에서는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좀 되게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러고 널싱 차지한테 가서는 이제 꼰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친절하게 하면서. 왜냐 앞에서는 이게 무리하게 할 수 없는 문화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앞에서 한국에서는 친구가 일 제대로 안 하면 솔직히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대놓고 뭐라 하고 이렇게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병이 쌓이는데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쌓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르잖아요. 바로 푸는 거지. 근데 이제 호주는 얘가 일을 너무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앞에서 내가 얘한테 지를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서 얘네가 이 문화가 뒷담화를 하는 문화로 그게 나타났나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잖아. 말을 해야 되긴 하거든. 어쨌든 뭔가 쌓이면 말을 해서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음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얘한테 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점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뒷담화처럼 됐나? 약간 이렇게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서 호주 친구들이 좀 결혼을 되게 빨리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친절하고 이렇게 같이 스몰톡도 하고 얘기를 잘해. 뒤에서는 또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100% 신뢰가 쌓이기 힘들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좀 호주 친구들이 좀 어릴 때 되게 일찍 결혼하는 걸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좀 사람들 쉽게 뭔가 100% 믿을 수 없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이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일찍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랑 서로 모든 걸 터놓을 수 있고 모든 얘기를 하고 100%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일찍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서로 좀 잘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이 호주 사람들은 좀 더 약간 심적으로 편안한가?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좀 결혼도 되게 빨리 하고 애들도 좀 되게 두세 명인 집들이 되게 많고 되게 집에서 시간을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어릴 때 빨리 결혼해가지고 100% 내가 믿을 수 있고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프나 좀 공휴일 이럴 때 엄청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좀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좀 주말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인다거나 공휴일에 다 같이 크리스마스 이럴 때 무조건 가족들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프 리퀘스트를 무조건 내죠. 그 친구들은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되게 저녁도 같이 먹고 조금 휴일이나 이런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놀러 간다거나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되게 가족 중심 문화가 커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혼자 그냥 마냥 저의 생각이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래서 호주 애들이 결혼을 빨리 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이유고 그래서 단점은 제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제가 또 더 생각나는 장점, 단점들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